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리딩 클래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학기 초부터 준비했었던 이 리딩 클래스 계획서를 바탕으로 해서 준비했었던 시안들 함께 리뷰해보는 두 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이 인생 멋집과 그리고 디지털 이 관광 주민증 그리고 힐링 여행에 대해서 필링 여행에 대해서 같이 살펴봤고요. 이번 주는 이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법전, 알도 법전 이 시안부터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이 쇼미더머니 팀이 준비를 했었고요. 실제 인생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다들 20살 넘는 성인이기 때문에 이제 대학생들이 이 사회 초년생 이 성인으로서 알면 도움이 되는 다양한 법률적인 지식을 함께 공유를 하고자 하는 프로젝트로서 진행이 됐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면서 실제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들, 법적인 사례들, 뭐 여기에서는 가장 대표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는 게 먼저 이 학생들이 법률적으로 봤었을 때 이 노동권에 가장 큰 침해가 될 수 있는 뭐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노동과 관련돼서 학생들이 뭐 아르바이트나 뭐 이런 것들에 가장 문제가 될 수 있는 이 주휴수당과 관련돼 있는 내용들을 이렇게 재밌는 카톡의 채팅창의 형태로 해서 사람들한테 사례를 소개해주는 시간을 갖습니다. 사실 여러분들도 당연히 각종 이 숏폼들을 보면서 이렇게 이 카톡 형태로 스토리를 전개하는 것을 짧은 시간 내에 빠르게 이해할 수 있는 이런 많은 경험이 있었을 겁니다. 따라서 이렇게 간단하게 주휴수당과 관련되어 있는 대표적인 사례나 주요 대화들을 함께 모으고 이런 걸 가지고서는 과연 이게 법률적으로 어떻게 해서 스스로의 이 법익, 즉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되는 개인의 이익이 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소개를 해주는 형태로 진행이 됐습니다. 당연히 법률적인 내용들을 근거로 해야 되기 때문에 관련되어 있는 자료조사에도 굉장히 많은 시간이 들고요. 그리고 또 이게 실제로 적용됐을 경우에는 어떠한 장단점이 있고 어떠한 이 각각의 대상에 따라 가지고서는 자기 권리가 보호받고 있고 어떻게 이거를 주장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각각 내용들을 설명을 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해결 방안이겠죠. 이런 해결 방안에 대해서 함께 소개를 해주고 요 내용들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 프로세스를 진행해야 되는지 절차가 진행돼야 되는지도 함께 여기에 담았습니다. 지금 이건 이제 완성된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간단하게 대화 형태로 하고 관련되어 있는 법률적인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해결 방안들을 하게 되는데 당연히 사람들한테 가장 관심이 되는 거는 그렇죠. 바로 이 해결 방안일 겁니다. 따라서 아마 이 팀이 최종 결과물로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그러면은 이렇게 해결 방안을 이야기를 할 때 좀 더 해결 방안을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은 실제 고용노동부에 접속을 해서 이렇게 되는데 어떤 사이트에 이 사이트에 들어가게 되면 사실 굉장히 많은 메뉴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메뉴판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진행되는지를 간단한 그림으로 빨간색 박스로 해서 보여준다 그러면은 훨씬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실제로 이런 케이스를 했었을 때 구체적으로 정말로 어떠한 형태로 민원서를 작성을 해야 되는지 여기에 있었을 경우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장단점이나 주의할 점 한두 가지만이라도 지정해 준다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해결 방안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하는 데에 아마 남은 이 최종 보고서를 만드는 데 집중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여러분들이 뉴스에서 전세 사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세 사기, 뭐 그냥 뉴스에서만 드러나는 일이 아닌가라고 하겠지만 여러분들도 지금은 부모님 집에서 또 내지는 자취를 하고 있다 하더라도 부모님께서 모든 걸 해주시지만 실제 대학을 졸업하고 나면은 여러분들이 직장에 가까운 곳 그리고 또 다른 도시에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새로운 직장을 얻게 된다 그러면은 사실상 독립을 해가면서 이러한 것들을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전세 사기에는 이제 이 전세 사기를 당하지 않는 거는 부모님의 일이 아니라 남의 일이 아니라 내 일이 됐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전세 사기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을 대표적인 이러한 연예인 사례까지 들어가면서 간단하게 먼저 주의를 환기시키고요. 특히 전세 사기가 일어나는 대표적인 유형들
내용들, 케이스들을 이렇게 나오기도 했습니다. 또 전세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한가 하고서는 관련돼 있는 법률적으로 스스로 보호받기 위한 당연히 중요한 법적인 권리들, 이러한 것들을 소개를 해주고, 이것과 관련돼서 아주 유용한 정보일 수 있는 바로 어플까지, 그래서 주택도시보증공사 이 허그에서 하고 있는 이 안심전세 어플리케이션이나 아니면은 이 내 집 스캔처럼 전세나 월세 사기 위험도를 한번 체킹해주는 이러한 이 어플도 소개를 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 OX 퀴즈도 하고, 이 OX 퀴즈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에 맞춰서 퀴즈 참여에 따른 간단한 경품까지도 생각을 해서 프로젝트 성과물을 많은 학생들과 공유를 할 목적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러한 프로젝트를 하면서 이러한 내용들까지 한다 그러면은 이 내용들을 함께 공유를 했었던 에타에서 확인을 하고 또 퀴즈에 참여했었던 학생들은 이 내용들을 좀 더 꼼꼼해 볼 수 있다는 이러한 장점이 있습니다. 관련돼서는 우리가 이 수업에서 지원할 수 있는 수업 지원비를 통해서 지원도 가능하고요. 이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 앞서 우리가 이 아르바이트하고는 다르게 전세 사기는 사실 굉장히 큰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 전세 사기와 관련돼서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이 사례들을 공유를 하고 관련돼서 체크리스트를 한다고는 하는데, 실제 이게 새로운 전세 사기 기법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기도 하고, 또 무슨 관련돼 있는 대출이라든가 또 관련돼 있는 이렇게 근저당이라든가 이러한 법률 내용들이 조금 더 복잡하게 하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곤란한 게 사실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러한 내용들을 좀 더 쉽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공유를 하기 위해서는 아마 여러분들이 다른 사례에서 봤었던 것처럼 예를 들어서 간단한 만화라든가 이런 걸로 접근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관련돼서 최근에는 유튜브 콘텐츠에서 이 짧게 한 3분 5분 되는 콘텐츠 내에서도 볼 수 있도록 다양하게 최근에는 많은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습니다. 이 팀에서는 형태를 이런 카드 뉴스의 형태로 했기 때문에 굳이 웹툰이나 아니면은 짧은 쇼폼의 동영상으로 제작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내용들을 실제 많은 사람들이 공유를 하기 위해서는 이 내용들이 사실 이러한 법률적인 내용들을 설명을 우리가 아무리 강조를 해봐도 실제 사람들은 모르는 이 내용들을 다 일일이 공부하기가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거를 짧은 이 많은 내용들을 이 한 페이지의 이 짧은 공간에다가 모두 다 작은 공간에다가 담을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내용들을 좀 차근차근하게 풀어서 설명을 하는 방법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바로 이런 케이스, 예를 들어서 사기를 당했었던 케이스도 직접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면은 아마 많은 사람들이 훨씬 더 이해나 공감을 하기가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즉 예를 들어서 깡통 전세나 아니면 불법 건축물 같은 경우에 관련되어 있는 사례를 직접 보여주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아니면은 만약에 이 팀이 팀 회의를 통해 가지고서는 함께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이 된다 그러면은 앞서 우리가 좋은 예가 나왔죠. 그렇죠. 이러한 이 대화 형태로 해서 어떻게 해서 깡통 전세가 이루어지는지, 어떻게 해서 불법 건축물을 사람들한테 소개를 해주는지, 과연 이 대화 중에서 우리는 어떤 것들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되는지를 이렇게 깡통 전세나 아니면은 이 불법 사기나 아니면 근저당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을 한번 볼 수 있도록 한번 풀어서 설명을 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앞서서 우리가 봤었던 것처럼 아르바이트나 아니면은 이 본인의 이 취업과 관련되어 있는 이 근로계약에 대해서 간단한 대화 형태로 봤듯이 이것도 간단한 대화 형태로 함께 공유를 하게 된다면 훨씬 더 이 콘텐츠의 컨셉도 유사하게 동일하게 유지를 하면서도 쉽게 이해를 할 수 있는, 즉 이 내용들을 어렵지 않게 쉽게 많은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는 이러한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나와 있는 각종 법률적인 용어들도 중간에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내용들을 좀 더 풀어서 직접
관련되어 있는 전입신고와 관련되어 있는 뭐 예를 들어서 이 신고 사이트를 함께 보여준다라는 거. 요즘 이제 온라인으로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그 사이트를 직접 보여준다라든가, 또 이제 직접 근저당권이라고 그러면은 이 개인정보는 가려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이 등기부 등본, 이러한 사례를 직접 한번 보여준다라든가, 이렇게 이 그림이나 사례를 직접 보여주면은 많은 사람들한테 훨씬 더 공감대를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면에서는 이렇게 전세 사기를 대비를 해서 이러한 어플을 소개를 해주거나 관련되어 있는 이 OX 퀴즈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정보를 집중도를 열동률을 높이게 한 것은 굉장히 좋은 시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관련돼서 아마 남은 기간 동안에 팀 회의를 통해서 별도의 이 품은 좀 들겠지만 관련되어 있는 내용 보완이 있으면 충분히 굉장히 좋은 콘텐츠가 될 거라고 예상이 되는 바입니다. 오늘 두 번째 볼 팀은 슬기로운 백석생활 가이드북을 준비하고 있는 팀입니다. 이 팀은 아마 우리가 이 리딩 클래스, 협업 리딩 클래스에서 가장 전통적인 목적, 즉 우리 학교에 있는 각종 시설이나 아니면은 장소들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에타를 통해서 이 신입생들이나 재학생, 선후배 동기들이 궁금해한 것들을 함께 공유를 할 수 있도록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관련돼서는 이렇게 이 많은 학생들이 원하고자 하는 정보들을 모두 모아서 이 사례 조사를 했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실제 많은 사람들이 희망하고 있는 콘텐츠들을 이렇게 시안으로 지금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종 성과물로 해서 시안을 준비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입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교내에서 많은 학생들이 주로 활용하고 있는 이 공간들이 있고, 이 공간들 내에서 어떻게 이동을 하는지, 그리고 그 이동할 때 실제 얼마나 거리가 걸리는지에 대해서 본인의 직접의 발걸음을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아마 이렇게 평면으로 봤었을 때는 모르지만 실제 경사도로 보면은 우리 학교가 위치상으로 봤었을 때 이 굉장히 하드캐리하는 구간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실제 여러분들이 아마 지도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경사도를 측정을 해서 만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다음 지도 같은 경우에는 지도에서 이러한 평면도가 나오지만 이 하단에는 경사도 높이가 함께 구성이 되는 이러한 형태로 되어 있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참고를 한다 그러면 주로 이제 자전거 도로 같은 경우에 그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지만, 이 경사도를 바탕으로 본다면은 등고선상으로 이렇게 높은 지역으로 속해 있는 곳으로 갈 때는 당연히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신입생들한테 소개를 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편 여기 아주 재밌는 팁들을 같이 실었는데요. 바로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본부동에 내렸을 경우에는 지하 2층 비상 엘리베이터를 사용한다라든가, 지혜관 같은 경우에는 CU 편의점 쪽으로 하게 되면은 그냥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않고서도 굉장히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을 소개를 해주기도 했습니다. 도서관 이용하는 것도 현재는 이렇게 아직까지는 시안 형태로 되어 있긴 합니다만, 이러한 것들을 최종적으로 안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을 카드 뉴스라든가 아니면 블로그 형태로 많은 학생들이 접근할 수 있는 이러한 프로젝트로 좀 더 구체적인 내용들이 아마 들어갈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여기에 접근을 하는 것도 이렇게 백석대 도서관에서 갈 수 있는 가장 빠르면서도 좋은 길, 이러한 것들을 함께 공유를 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중간에 많은 학생들은 요 지혜관 3길로 가기도 하고요. 또 최근에는 이 각 개인적인 PM을 많이, 이 개인용 이동장치 싱싱 같은 걸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그럴 경우는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한 별도의 노선도를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편 재학생들한테는 이제는 학교 건물이라든가 장소, 이동 거리에 대해서는 충분히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학교 생활을 하면서 어떠한 것들이 신경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는 팁을 여기에 실었고요. 이러한 슬기로운 백석 생활에서 재학생들한테 가장 필요한 거, 바로 졸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비유탑 인증제에 관련돼서 소개를 해줬습니다. 여기에는 교과뿐만이 아니라 이 교양이라든가 아니면 비교과 내용들도 함께 포함이 되어 있고, 여기에 관련돼서 실제 우리가 종합정보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는 졸업인증, 그리고 각 역량별 인증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을 함께 소개해 주기도 했습니다.
한편 많은 학생들이 가장 하루에 가장 중요한 관심사 바로 식사와 관련돼 가지고 이렇게 학생들의 설문조사를 진행을 했고, 그 결과 어디가 학생들한테 가장 인기가 있고 또한 거기에서는 어떤 메뉴들이 가장 인기가 있는지를 실제 아주 재밌는 통계조사를 통해서 소개를 해주기도 했고요. 이러한 것들 같은 경우에는 나와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는 학생들이 많구나도 느끼면서 다른 메뉴나 다른 식당에 도전해 볼 수 있는 이러한 재밌는 이 콘텐츠로 학생들한테 공감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외에도 타 전공이나 교양 수업들을 소개해 주기도 했는데요. 네, 협업 리딩 클래스를 제일 먼저 올려줘서 정말 개인적으로 고마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뭐 요것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이 뭐 사회봉사 활동이라든가 다른 리딩 클래스 수업도 여기 함께 소개를 해주고 있고요. 이 재밌는 거는 요 수업을 혹시 만약에 주변에 들은 친구들이 있으면은 들었던 친구들에 대한 뭐 대표적인 에피소드나 아니면 한 줄평 이런 것들을 함께 실는 것도 굉장히 좋은 재밌게 여러분들이 그 강의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협업 리딩 클래스는 별 5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외에도 전공 같은 경우에도 이 전공 내에서 있는 다양한 수업이라든가 전공 내에서 있는 비교과 프로그램들도 함께 공유를 하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졸업생들을 위해서는 취업지원처에서 준비하고 있는 다양한 취업진로 지원처에 있는 콘텐츠들을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지금도 시행이 되고 있는 면접 컨설팅이라든가 자소서 컨설팅, 그 외에도 실제 모의 면접 등을 함께 소개해 주기도 했고요. 그 외에 각종 경진대회나 공모전, 자격증 과정들도 함께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카카오 채팅방 같은 경우에는 해당 사이트를 이렇게 직접 만약에 게시를 한다 그러면은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한번 가입을 해볼까 하는 이러한 링크까지도 많은 학생들이 함께 공유를 하면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관련돼서 접근하는 방법도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일종의 그 자주 나오는 질문 또 내지는 많은 학생들이 궁금해할 만한 것들을 모아서 이렇게 이 FNQ, FNA로 이렇게 내용을 정리하기도 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졸업 학점이 부족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지 될지, 또 만약에 계절 학기를 신청을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될지, 막상 개인적으로 궁금하지만 알아보기에는 어떻게 보면 좀 그동안 망설여졌었던 이러한 내용들을 함께 공유를 하면서 많은 학생들한테 이 내용들을 함께 그 좋은 정보로 제공해 줄 수 있는 이러한 기회를 제공해 주고 이러한 콘텐츠를 최종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팀에서는 최종적으로 최종안을 할 때는 사실 이 카테고리를 잘 나눠서 신입생, 재학생, 그리고 졸업생 편으로 내용을 잘 나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비중에 맞춰서 콘텐츠의 분량을 조정하는 게 어떻게 보면 나중에 마지막 숙제일 수가 있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은 신입생들을 위해서 제공해주는 정보는 예를 들어서 뭐 2~3개밖에 안 되는데, 만약에 재학생들한테 제공해주는 또 졸업 예정자들한테 준비해주는 콘텐츠는 뭐 한 5개, 6개 이렇게 된다 그러면 당연히 비중이 맞지 않겠죠. 따라서 여기에 있는 내용들 중에서 어느 정도 공통적으로 할 수 있는 거다라고 하면은 사실상 신입생이든 재학생이든 졸업 예정자든 이 대충 내용이 비슷하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분량을 맞춰서 신입생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도 이렇게 콘텐츠를 2~3개, 재학생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도 이렇게 2~3개, 마찬가지로 이 졸업 예정자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도 이렇게 2~3개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콘텐츠의 분량을 잘 맞추고 여기에 맞도록 이 뭐 시간 낭비라든가 이러한 것들도 함께 공유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즉 여러분들이 어떤 목표를 가지고서는 맨 마지막 최종 성과물까지 가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거를 거시적으로 볼 수 있는 안목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는 마지막까지 팀원들끼리 함께 협의를 해서 이 콘텐츠가 한쪽으로 치우치 않도록 잘 중심을 잡아서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볼 팀은 이 백성나비 팀입니다. 이 백성나비 팀은 이 내용들을 간단한 이러한 이 브이로그 형태로 프로젝트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팀에서는 실제 뭐 교내에 있는 편의점을 어떻게 해서 소개를 해드릴까에 대한 이런 간단한 멘트와 관련되어 있는 사진, 이 관련되어 있는
이 구도, 그래서 이 촬영 구도에 맞춰 가지고 플레이 시간까지 어느 정도 카테고리화 시켜 놨습니다. 자, 이렇게 이렇게 이 각종 진행 절차들을 모두 다 정리를 하면은 자연스럽게 교내에 있는 각각 이용할 수 있는 공간들, 예를 들어서 편의점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해서 이러한 이 컨셉에 맞춰 가지고 진행을 할지를 한번 상상을 해볼 수 있고, 여기에 맞춰서 시간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이 계획대로 진행을 한다 그러면은 뭐 해당 가는 길에 대한 이러한 이 사진이나 아니면 동영상 도착해 가지고서는 실제 멘트를 따는 거, 관련돼서 직접 녹음을 입히고 관련돼서 자막을 입히고, 이렇게 하면은 자연스럽게 많은 학생들이 이 내용들을 실제 자기가 경험해 보는 것처럼, 직접 여러분들이 브이로그나 아니면은 유튜브 실시간 중계를 통해 가지고서는 직접 체험해 보는 느낌이 드는 것처럼, 이렇게 각각의 플레이에 대한 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다 안배가 됐고 관련돼서 스케줄을 다 짜놨기 때문에 이 시안, 어떻게 보면 이 스토리보드에 맞춰서 정말로 프로젝트가 잘 진행이 된다면 굉장히 직접 공감대가 높은, 어떤 다른 콘텐츠보다도 공감대가 높은 이러한 프로젝트가 진행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실제로 많은 이 다양한 콘텐츠들이, 특히 동영상 콘텐츠들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스토리보드가 직접 만들어지고 그렇게 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즉,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영화 기생충도 실제로는 이 감독이, 봉준호 감독이 이미 벌써 대학교 때서부터 본인이 그리던 이 교내 학부사에 있는 만화 이 캐릭터를 바탕으로 해서 직접 이러한 스토리보드를 짜고, 스토리보드에 맞는 대사라든가 구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상상해보고 관련돼 있는 플레이 시간까지도 함께 적어서 그러한 명작이 만들어진 거고요. 그 외에 다양한 뭐 광고 회사라든가 아니면 각종 영화 제작과 관련된 드라마 제작과 관련되는 것도 이렇게 각각에 있는 다양한 자료조사나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런 스토리보드를 한번 직접 짜보는 것에 굉장히 이 해당 콘텐츠, 동영상 콘텐츠를 찍는데 많은 도움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다 보면은 실제로 생각했었던 것보다 이러한 이 플레이 시간을 딱딱 맞추는 게 사실은 쉽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실제 뭐 광고 촬영 현장이라든가 드라마나 영화 촬영 현장에서도 실제로 많이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들을 촬영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애초에 예정됐었던 시간보다 만약에 잘 적절하게 진행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결코 뭐 실망하거나 아니면 당황해 할 필요 없고요.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어차피 우리가 프로로서 이거를 본인의 직업으로서 진행을 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대학에서 아마추어 형태로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너무 시간이라든가 이런 거에 구애받지 말고, 또 거기에 대사가 잘 뭐 발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녹음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너무 당황해 하지 말고, 자막 같은 게 혹시 틀렸다 하더라도 너무 거기에 이 상처받지 말고 여러분들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 됩니다. 중요한 거는 이러한 한번 스토리보드를 구성을 해봤고, 이 스토리보드를 통해서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보고, 그렇게 상상을 한 걸 나중에 최종적인 성과물로 여러분들이 한번 받아 본다면 그것 자체로도 굉장히 대학을 다니면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경험을 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즉,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나의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계획서를 세우고 시안에 맞춰서, 스토리보드에 맞춰서 최종 성과물을 한 것 자체가 이미 여러분들은 충분히 박수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거기 때문에, 너무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 해서 너무 실망하거나 아니면은 여기에 어떻게 보완하기 위해서 너무 전전긍긍할 필요 없고요.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한다 그러면은 큰 문제 없이 프로젝트가 완료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주변에 이제 ATM기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뭐 ATM기를 활용하는 법에 대해서 사용하는 것은 큰 문제가 안 되는데, 이러한 ATM기를 장시간 여러분들이 관련돼서 만약에 촬영을 하거나 할 경우에는 혹시 만약에 있을지도 모르는 보안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관련돼서는 여러분들이 뭐 ATM기를 하는 데 있어서 일부는 뭐 예를 들어서 모자이크 처리를 한다라든가, 뭐 이렇게 너무 많이 노출도가 되지 않게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촬영을 한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약간의 이 촬영 팁을 드리는 바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세 팀의 프로젝트 시안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이 각각의 팀 색깔에 맞춰서 또 이제는 구체적으로 내용이 들어가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이 프로젝트에 들어가게 되겠고요. 또 그런 것만큼 각각의 전문적인 내용이라든가 광범위한 뭐 장소라든가 아니면 대상이라든가 이 컨셉까지 다양한 형태로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애초에 있는 계획에서 시안 또 나중에 최종 성과물까지 내용들이 조금씩 변한다 하더라도 이러한 변화되는 모습들이 그리고 또 거기에 있는 변화되는 컨셉들이 모두 다 팀원들끼리 또 팀 리더가 함께 협업을 해서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과정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작은 배움이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협업 리딩 클래스 시안 리뷰해보는 두 번째 시간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